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난 무비 아주 어린 목소리 내시려고 연습. 요정 컴미 뭐 이런 느낌이야. 영 하시잖아. 영. 왜 그러세요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띄워주세요. 찌라시 없어요? 우리도 할 말 많아요. 척하지 않는 그녀들의 솔직 대담 트루스토리. 여배우들 각본 감독 이재용. 씨라시가 오늘 별로 없네. 아니 오늘 저기 트랜스 배우 한 분 나오시는 것 같은데 기존과는 다른 목소리네요. 부캐 하나 만드세요 이름을. 뭐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어드립시다 우리가. 아, 꿍꾸미의 꿍꾸미. 부캐를 하나 밝힐 만드는 수 거야. 없지만 있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 부캐가. 네. 근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요. 꼼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 꿍꾸미의 부캐로 뭘로 할까? 이 트랜스젠더 할 수 있는 여기서라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꼼꼼이 어때? 꼼꼼이. 꽁꽁이 꿍꿍이 있구나. 꽁꽁이는 안 되나요? 다른 거고. 꼼꼼이는 안 맞아요. 또 있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있는 뭘 줄 자꾸 알고. 그래. 아니 지금 뭔가 있을 것 방송사고 같았어요. 방송사고예요. 기다리고 이거.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호흡을 고르고 계시길래 뭔가 할 줄 알고 기다렸지. 예. 뭘 방송사고야. 누구 편을 든 거야 지금. 얼굴 표정이 좀 있어서. 아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저희는 내가 그 못생긴 놈한테 차였잖아. 여배우들. 그 대사 진짜 아하. 너무 웃기잖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사 나오는 김수현 작가의 그 한 말. 진짜 역시 너는 그 못생긴 놈한테 차였다고 얘기하고 싶니? 그냥 찼다고 하라는 얘기잖아.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벌써 앞질러서 얘기를 해가지고 찌라시를. 괜찮습니다.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오스카 타신 다음에 그 옛날 과거사가 엄청나게 네. 다 열렸는데 그 와중에 축하 멘트를 또 각 매체마다 했던 전 남편 조영남 씨의 인터뷰가 완전히 화제가 돼가지고 근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조영남 씨랑 미국에 갔다가 이혼을 해서 돌아왔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이 영화에 보면 윤여정 씨가 날 것 그대로 왜 얘기했어요. 이혼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이것도 팩트 체크가 된다. 있는 그대로 있는 나도 그대로 놀랬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영화는 저희가 뭘까요? 윤여정 씨의 오스카 수상을 기념하여 네. 지금 기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과연 무엇일지. 여배우들. 아니 딩동댕. 여배우들. 그치? 여배우들 이러는 건 좀 이상해. 영어로는 안 하시나요? 그래서 영화 진짜 재밌더라. 제목 되게 단순하죠. 영화 제목도. 영어 제목이 뭐였죠? The 액트리스. Actress. 여배우. The Actress. 네. 그냥 여배우들이. 근데 이 여배우들 이재용 감독이죠. 네. 사실 화면의 연기를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개봉 연도가 벌써 2009년입니다. 네, 2009년에 개봉했고요. 네. 그 이재용 감독이 굉장히 좀 독특한 감독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65년생이신데, 그러니까 50대 중반 되셨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젊은 감각으로 영화를 맞아요. 많이 맞아요. 만들어 오셨던 맞아요.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외대 터키 효과를 나오셨어요. 특이하게. 어머. 예. 터키 효과. 외대 터키 효과를 나오셔가지고 그 하나밖에 이제, 없죠. 네, 영화에 이제 아마 영화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들어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7기로 공부를 했고요. 단편 영화 만들고 하시다가 이제 장편 영화를 이제 또 데뷔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들이 꽤 많은데 유명한 작품 뭐냐면 정사. 정사 이미숙이랑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정재. 이미숙 씨가 나오나 봐요. 이미숙 이정재. 이정재랑 이미숙. 네네 1998년도에 그 영화가 네. 괜찮았죠. 저도 봤는데. 네, 꽤 이 영화가 많이 네, 알려졌어요. 맞아요. 저도 네. 봤어요. 독특한 설정이고 또 재밌어. 풍경이 멋있었던. 이미지가 네. 굉장히 잘 잡힌. 그 다음에 순애보.
순애보. 네, 순애보 성공을 못한 거 아닌가? 순애보 꽤 많이 알려졌어요. 그 한국하고 일본 이제 합작으로 해서 역시 여기도 이정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치바나 미사토라고 하는 일본 여배우가 나와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 이야기. 그래서 안 봤나 봐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 이정재와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니. 네네. 미스매치야. 그 이정재가 이제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나오거든요. 역시 미스매치야. 네네. 아 그때만 해도 뭐 이정재가 순수했지 그때는 네. 수수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순애보라는 영화도 그랬군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작품 중에 스캔들, 조선남녀 상렬지사. 재밌었죠. 이때 이제 아주 순애보에서 아주 그냥 완전 뒤집어진 거야. 네네네. 그 영화 음악 진짜 좋아요. 이 영화는 OST가 엄청 팔렸어요. 진짜 세련되고. 되게 장르가 다양하네요. 이 배용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배용준, 진짜 이미숙, 세련돼. 전도연. 나 배용준 진짜 좋아했거든. 네, 배용준, 이미숙, 전도연이 나와서. 역시. 각본도 자기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 되게 독특하거든요. 네네. 되게 재밌고 세련됐어요. 조선시대에 감춰져 있던 남녀들의 그 맞아.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는데 그렇게 막 많이 알려진 건 별로 없고요. 다세포 소녀라는 영화 있어요. 이거 좀 어린애들 얘기, 청소년들 얘기 다루는 건데 이게 뭐랄까 좀 독특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좀 굉장히 독특한 영화였어요. 이렇게 뭐 판타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너무 앞서간 거야. 네, 지금이면 네. 될지도 다세포네. 모르는데. 네, 다세포 소녀라는 영화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배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여주는 여자 최근에는 죽여주는 너무 여자 좋은 영화죠. 네, 역시 윤여정 네. 씨가 주연을 맡아가지고 바카스 아줌마로 나오는 맞아. 작품이죠. 여우주연상 수상하셨죠 이 영화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근두근 내 인생. 강동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그러려고 그랬더니 강동원 나왔고, 네. 인기 많았어요. 송혜교하고 책도 엄청 인기 많았지만 그 영화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강동원, 송혜교가 주연을 송혜교라니. 맡았던.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역시 또 이 여배우들 같이 약간 비슷하게 이상한 영화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뭐 맞아 감독이 미쳤어요. 감독이 미쳤어 이런 영화 특이해요. 특이한 것 같아. 좀 특이한 영화들을 좀 찍었죠. 네, 그래서 이재용 감독 그다음에 최근엔 뭐 한도시 이야기 이런 다큐멘터리도 찍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영화인데요.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제 개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을 이제 작업했는데 이재용 감독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막 대중적이거나 상업적인 영화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잔잔한 영화들 또 인간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다루는 영화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재용 감독 작품 세계가 약간 나영석 PD랑 비슷해요. 나영석 PD도 그 MBC의 이제 김태호 PD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한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퍼포먼스도 많이 하고 막 브랜드도 한데 나영석 PD는 잔잔하면서 사람 얘기 그다음에 꾸준한 사람과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한 사람이 딱 잡히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윤여정 배우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감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그러니까 좀 따뜻하거나 또 인간적으로 의리 있고 나영석 PD가 굉장히 그 스텝에 대한 배려나 의리가 강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재용 감독도 그런 품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난 무슨 블록버스터 맞아. 영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인간들의 어떤 한 부분 인간들이 보여주는 어떤 삶의 한 부분.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일상에서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딱 주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재용 감독이 윤여정 선생님 관련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윤여정 선생님은 허황된 꿈을 꾸거나 야심차지 않다.
그 부분이 멋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최근까지 오스카 레이스를 하느라 무척 그 이제 곧 수상 직후인데 문자로만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제 미나리가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여우조연상을 하나둘씩 받기 시작했을 때 사적인 모임에서 이러다가 아카데미 가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꿈도 꾸지 말라며 아카데미 오스카 오짜 꺼내는 모임에는 이제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기대에 애써 평정심을 찾으며 들뜨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 아하. 종종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고 인생에는 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그 원래 성격인데 일말에 기대를 했다가 안 됐을 때 오는 실망감으로 마음을 상하느니 차라리 기대를 아예 안 하다가 보너스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성격이다. 멋있네. 그쵸. 평정심을 근데 유지하는 데 그런 굉장히 삶은 중요하죠. 윤여정의 삶과도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 꾸준히 했던 그죠.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그 나영석 PD 인터뷰도 이 기사에 같이 있는데 이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이제 나영석 PD가 하는 말이 TV에서도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 종종 연예인 중에는 일상과 연기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뒤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제 나영석 PD가 말을 하면서 그래야 자연스러운 틀에서도 매력이 나온다. 그 부분에서 윤여정 선생님이 가장 매력적이다. 그래서 나 힘들어 피곤해 하면서도 위기나 힘든 부분을 재치 있게 헤쳐나가고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즐거운 호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매력 때문에 한번 윤여정 선생님이랑 이제 작업을 되면? 하면 네, 꾸준히 이제 그런 믿음과 멋있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륜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오랫동안 그쵸. 세상을 살아온 연륜과 하지만 여유 그런 때문에 모든 이제 사람이 그게 나이 나타날 든다고 수 그렇게 있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렇긴 한데 여배우가 많은데 근데 그 영화 중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나 국민 엄마 싫어. 시켜줘도 싫어. 막 이런 거. 나는 국민 엄마 같은 거 싫어. 막 이런. 근데 좀 이렇게 막 안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맞아, 하는 맞아. 실험하고 뭔가 도전하는 이런 거는 꾸준히 좋아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성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연륜과 이런 거가 네. 맞아요. 그냥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이제 타고난 품성도 물론 있겠죠. 그쵸. 네. 성격도 있겠죠. 캐릭터도. 통통 튀는. 네. 통통 튀는. 아유 근데 말을 너무 잘하시네 말면서 지금 보니까 아니 그래서 네. 윤여정 씨가 원래는 그 이화여고 출신이잖아요. 이화여고에 네. 막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자랑스러운 이화인. 근데 인터뷰 보면은 그게 이화여고가 예전에 60년대 이화여고를 졸업했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명문대를 썼다가 떨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배우에 도전을 한 건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자기를 되게 드러낼 만한데 사실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은 윤여정 씨가 한양대 연기 나오셨는데 네네. 그렇게 막 공부를 잘했다거나 예. 막 이렇게 과거에 잘 나갔다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항상 역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남은희 선생님이 그 다큐인사이트 KBS 거에 나와서 네. 윤여정 수상 소식 들은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윤여정이 하는 말이 언니 이거는 그냥 식혜 동동 뜬 밥풀 같은 거야. 인기라는 게 이 오스카 때문에 자기가 주목받는 건 식혜했던 동동 밥풀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걸 듣고서 아 어떤 성품인지 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력적이죠. 되게 막 너무 잘난 척을 한다거나 너무 요란하다거나 이런 걸 취하지 않고 오스카 수상 날에도 그 시상식 끝나고서 집으로 바로 갔다라고 나오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바닥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바닥을 많이 봤기 그냥 때문에 평탄하고 계속 순조로운 삶이었었으면 그냥 그렇게 취할 수 나왔을까요? 있는데 네. 근데 바닥을 너무 봤으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생계형 배우였죠. 그치.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화여고를 나오고 나중에 한양대로 진학했는데 연기학과를 다닌 게 아니고 국문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국문학과를 이제 졸업한 건 아니고 중간에 맞아요. 중퇴했는데 이미 그것도 배우로. 이제 뭐 사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세트장에 이제 전전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있을 만한 거지 뭐. 60년대 대학 가고 배우하는 것이 쉬운 일이 근데 아닌데. 저는 윤여정 그 똘똘하고 이거 알고 있었는데. 저는 워낙에. 그렇게는 잘 몰랐고 연기가 좀 특이해서 다른 이제 뭐 김혜자, 강부자,
김혜숙, 남훈이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결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네. 국민 엄마 계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국민 엄마가 아니다. 근데 죽여주는 여자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하면서는 이 노년, 그다음에 죽음 이런 거에 너무 막 그 짓눌려가지고 친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터뷰에서 감독의 목을 조르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영화를 굉장히 진지하고 힘들게 하셨대요. 근데 사실 그 키키키린처럼 사실은 윤여정 배우의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역을 맡겨도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이 역할이 이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그냥 해내는 그런 힘이 윤여정 배우한테 있고 키키키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국 사람들이 정형화된 엄마가 아니라 좀 조금 느낌이 어설픈데 저런 할머니도 있구나라는 느낌에 약간 그런 매력을 윤여정 씨만의 매력에 조금 더 동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미나리에서는 우리한테는 좀 어설퍼 보이긴 하는데 우리한테는 국민 엄마 배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독특한 엄마로 보일 수도 있겠다. 아주 헌신적이진 평범한 않지만. 역할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윤여정은. 맞아. 네. 그래서 이 여배우들은 사실은 뭐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배우들의 네.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안 그러니까, 했네요. 너무 우리 윤여정만 얘기했네요. 기획이 근데 너무 웃겨. 연령대별로 불렀잖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네. 그 세대를 이제 대표하는 4, 배우 5, 6 그러네. 6명이네요. 근데 재미는 10대요, 10대. 10대도 있었네. 1, 2, 3, 4, 5, 6. 김옥빈. 그렇지. 김옥빈. 그때 더해서 김옥빈 10대였나? 80 그걸로 부른 거 여기서. 87 10대부터 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거야 진짜. 10대부터 그때. 60대. 그러니까 이혼한 것도 모르고 맞아, 나오는 맞아. 게 그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진짜 그 젖살도 통통하고 김옥빈이 그 뒤로 나온 영화들 악녀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막 그 청부살인 킬러로 나오는데 몸이 진짜 마르거든요. 그래서 날렵하고 스턴트 안 쓰고 그런 액션씬 다 찍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순박하고 약간 어리버리하고 눈치 보고 그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게 설정일까 아니면 원래 저럴까라는 거 약간 김옥빈이 헷갈렸겠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연기인지 아닌지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진짜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스크립트가 어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진짜 들고. 묘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사실 이제 페이크 다큐라고 하죠. 뭐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을 취하는데 사실은 각본이 있고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페이크 다큐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또 딱히 페이크 다큐라고 100%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게 좀 말하기도 어려워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각본이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각본이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보니까 약간 리얼리티. 상황만 설정해주고 네. 거의 날거였대요. 리얼리티 네. 예능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맨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각본 이름이 배우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각본을 같이 다 썼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찌라시에는 사실은 편하게 하려고 각본 감독을 그냥 이재용만 썼는데 엔딩 크레딧은 이제 각 감독의 어떤 그 배우들에 대한 배려였겠죠. 그렇죠. 배우 여배우들 그렇죠. 새롭게 네, 얘기합니다. 6명의 이름이 쭉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한 것들이 다 이제 현장 각본이 된 거죠, 사실. 저 갑자기 웃긴 게 그래서 윤여정의 언어로 얘기하면 감독이 이번 영화는 날로 먹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죠? 보그 잡지 실제로 보그 잡지 12월에 표지 커버로 나갔죠. 그 사진이 나갔어요. 그때 찍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명한 보그 잡지 창간 기념 잡지를 커버를 찍는데 대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세대별 여배우들을 불러서 단체 촬영을 하는데 전도연은 임신 때문에 섭외가 안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재용 감독하고 주로 작업을 했던 배우들을 중심으로 뽑은 건데.
그랬는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 촬영을 하는데 각자의 어떤 이 뿜뿜한 개성미 때문에 부딪히고 특히 고현정하고 이제 최지우가 네. 이제 최지우 같은 경우는 이미 막 스타 연인으로 일본 한류에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고현정은 미스 코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인기를 얻지 못한 그런 이제 근데 고현정이 원래도 술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이 거칠고 거침없고 자신감이 있는 나는 그래도 네 선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지우 씨랑 그런 것도 있고 촬영이 각자 멋지게 촬영을 해야 나가는데 제일 메인이 된 보석보다 멋진 여배우들이라는 보그 잡지의 기획에 네. 맞는 보석이 눈 때문에 폭설로 폭설 때문에. 도착을 못하면서 기다리다 지친 이제 이 여배우들이 야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눈도 오니까 한잔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고기가 본판인 거죠. 그 동페르뇽을 여는 그 자리. 아우, 그 와인까지 샴페인, 다 그 샴페인은 굉장히 유명한 샴페인이거든요. 근데 네. 그 자리에서 진짜 그때야말로 나누는 이야기가 찐 진짜 자기 얘기들. 얘기인데 묘하게 6명의 여배우가 마주 앉아 있는데 네. 화면의 오른쪽은 돌아온 분들, 화면의 왼쪽은 싱글 분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윤여정 배우가 거기에서 본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배우인데 원래 거기 보면은 자기가 왜 이혼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편의 배신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여배우들의 입장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배우가 뭐만 하면은 쟤는 뭐 얼굴이 예뻐서 저런 갑질을 하나? 쟤는 얼굴도 이쁜 게 왜 저래?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 그리고 뭐 슈퍼나 시장도 함부로 못 가고 이런 것에 대한 고현정 씨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되게 멋대로 살 것 같은데 시장도 맘대로 못 가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는 곳은 현장이기 때문에 영화나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좀 짠하더라고요. 마음껏 살 수가 없으니까. 공인이라는 얘기 막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남들한테 이제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직업이죠,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여배우만 그런 건 아니고 남배우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배우들에 대한 그 묘한 어떤 네. 그 시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이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은 이제 남배우들을 향한 시선하고는 또 좀 다른 다르죠. 네.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배우라고 하는 이 젠더적 특성이 보여주는 남배우하고는 또 확연하게 다른 그런 응시의 문제 이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본판도 재밌었지만 그 모이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각자 있는 앞에. 장소에서 쫓아가서 이제 카메라가 다 담잖아요. 전화 근데 받고 막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를 꾸미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자기 현실은 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고단한 그렇죠. 현실인데 뭐 밤샘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도 다시 또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 네. 뭐 이런 이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아닌 예의 척. 바르고 매너 있게 또 대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회적 관계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런 요소들이 있네요. 막 김옥빈 같은 경우는 일찍 도착했는데도 못 네, 들어가고. 네, 네. 못 들어가 안 올라간 거죠. 안 올라간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네. 얼마나 10대한테는 60대까지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 자리가 어렵겠어요.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여배우들 내부에서도 권력 관계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럼요. 네. 윤여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일 먼저 한 4-50분 먼저 도착해놓고 시계 자기 잘못 봤는데. 시계를 잘못 봤다 그러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또 결국 그 안에서 또 윤여정이 나보다 누가 내 앞에서 캐스팅이 불발됐냐 네, 라는 걸 계속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권력 관계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권력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권력 관계는 전복돼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배우니까. 더 젊고 그쵸. 더 그 사회적인 권력은 아. 그쪽에 가 있는 거죠. 예쁜 여배우가 이제 더 위일 거라 생각을 하니까. 네, 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권력 관계들이 이제 한눈에 드러나는 그런 영화였죠.
거기 보면은 김옥빈하고 그 김민희가 둘이 투샷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하다 왔어요 했더니 영화 끝나고 뭐 하고 왔더니 자기는 계속 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보다 어린 배우고 최근에 뜬 배우니까 그 얘가 바쁜 것으로서 그 사람의 인기와 얘기해주고 생명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런 거. 아 묘할 것 같아. 남들은 다 한 달 전에 출연 제의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받고 다 거기서 얼마나 다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근데 이게 대비되는 네. 게 전화 받는 여배우들의 공간이 모두 굉장히 홀로 고립되는 공간들이잖아요. 다 혼자서. 그러니까 전화를 받지 않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좀 가려져 있고 단절돼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미숙 씨가 마지막에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왜 여배우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이 먹는 것까지 평가를 받으면서 맞아. 하는 그 얘기가 참 평소 이미숙 씨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데 당당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처와 저항이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이런 캐릭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구나 그럴 건데 다행인 거는 이번 윤여정 씨의 오스카 수상으로 이 70대 중반의 배우라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여배우에 대한 이미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뒷방이고 뭐 엄마고 이런 거밖에 없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뒷방과 엄마의 자리에서 가장 또 큰 반전을 이뤄냈다 가능성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이재용 감독의 죽여준 어머 여배우들로 이 영화에는 여배우들. 김민희, 김옥빈, 뭐 최지우, 그죠? 고현정, 그다음에 윤여정, 이미숙 배우들이 네. 나오고요. 약간 소품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 영화가 길이는 한 1시간 40분 정도 되지만 정말 리얼리티 예능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지적 시점. 그거 뭐죠? 예능 그 매니저 시점에서 보는 거. 그런 거 같잖아요. 관찰 예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감독이 그런 장르적인 전환을 시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아니 지금 녹화 중에 뭘 그렇게 드시고 계십니까? 너는 다 교통 났거든요. 본인도 목소리가 이상한데? 멋들을 이렇게 신여성 어서 말씀해 보세요. 네. 배가 너무 고파서 약과를 먹고 있습니다. 저 뻔뻔한 자영업도 같이 먹는 주제에 감히 저한테 같이 먹으면서 너무한다. 너무 뻔뻔하네. 막 대적하네. 이런 상황은 약과야. 약과보다 더한 것도 먹었어요 옛날에는. 아우 약과야. 약과. 약과. 아유 아니 이모티콘 하나 출시하세요. 약과. 아재 개그로. 유쾌하구만 이런 거. 저 아재 개그 있습니다. 재미없기만 해봐. 아니 이건 아재 개그라기보다는 넌센스 퀴즈가 맞겠죠? 좋아. 자, 영화 배우 최지우가 키우는 개는 무슨 개일까요? 지우개. 네. 야 네. 너무 막강하다 신여성이. 지우개. 난 스마트한 신여성이야. 하나씩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우, 아니 너무 오늘 또 괜찮다. 어차피 우리가 최지우 영화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준비한 티가 확 아니 나네. 하나씩 가져오세요. 봐봐. 한 박자 놓쳐서 다음에 꼭 이겨야 돼. 신여성이 못 맞출 아니, 거를 가져오리라.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 이거 재밌는데 근데 지우개? 지우개입니다. 네. 자영업의 넌센스. 자영업의 아니 넌센스. 그날의 영화랑 연동된 거에서 재밌네. 한 만들어 봐.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머리털 빠진다.
네, 저희가 우리는 하면 안 되겠는데요. 머리털 빠지니까. 신여성입니다. 저희가 자기 소개를 요즘 많이 안 해가지고요. 여름 오기 전에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합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미입니다. 저는 소개 멘트를 좀 이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야, 영화를 한 다음에 왜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꿈꾸미는 아니 저 소개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소개하는 건 좋은데 네. 본인은 안 바꿨는데 왜 난 너만 안 바꾸는 바꾸는데 본인만 바꾸는 거야. 아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중국 영화 안 다룬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그건 중국 탓이야.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그래. 그렇죠. 뭐 지금- 바꿔야죠. 지금 넌센스에서 뭔가 좀 바꿔봐. 알겠습니다. 소개라는 단어가 갑자기 지우개 다음에 소개인가? 삼행시로 뭐 바꿔. 이랬어.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아, 네. 파바박이 없어졌네요.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조미료 파바박. 파바박. 네. 네, 저는 뭐 22세기에는 반드시 22세기? 백인의 이름 안에 들어갈 신여성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어야 되잖아. 22세기? 네. 21세기에는 열심히 살고. 네. 아니 그래서 자영업은 바꿨다는 거야? 바꾸겠다는 거야? 바꾸겠다는 앞으로 거죠. 바꾸겠다는 거야? 다음 아. 주에는 한번 그럼 바꿔오겠습니다. 난 또 바꿔야 이제 봐. 되겠네. 끔끔히 이제 바꿔본다. 아까 나도- 뭐 꼼꼼히로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나도 질세라. 아, 제가 삼행시 얘기한 이유가 이번에 그 전주영화제,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분에 대상을 받았던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진짜 기발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이 영화에 김민영이라는 애도 나오지만 여고생 3명이 학교에서 삼행시 클럽을 해요. 근데 그 삼행시가 진짜 기똥차 너무 재밌어. 근데 영화의 전반은 삼행시 얘기가 다는 아닌데 이 3명의 관계가 삼행시 클럽에서 시작이 되는데 너무 학교 생활에 지루하잖아요. 끔찍하고 하니까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삼행시를 하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아마 한국 경쟁 중의 대상이라 개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성적표의 김민영 꼭 추천드려요. 거의 이번에 전주영화제에서 그게 상 받은 것 같던데요? 그게 이제 한국 네, 경쟁 네, 1등이고요. 네. 전체 대상은 해외 감독입니다. 근데 너무 기발해요. 근데 삼행시를 저렇게 또 해서 감독이 굉장히 공동 감독인데 공동 연출인데 근데 받아 쓰고 싶었는데 영화관에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받아 쓰고 싶어가지고 재밌고 기발해서 저희도 삼행시를 가끔 시심을 키워봅시다. 네. 그러면 저희는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을 기념하는 네, 바로 두 번째 시리즈로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첫 첫 번째이죠. 번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나리 대신에 미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배우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감독이고요. 2009년작. 지금은 뭐 그 영화에 나왔던 싱글 배우들도 짝을 만나거나 뭐 그런 분들도 김민희 배우님. 네. 최지우는 최근에 아이도 나왔죠. 이번에 아이가 그렇군요. 어리죠. 그리고 연하랑 결혼하고 영화랑 네. 이 영화 이후에 최지우 씨하고 윤여정 씨는 나영석 PD의 그 꽃보다 누나에도 나왔죠. 네. 최지우 씨가 짐꾼으로 나오고 윤여정 씨가 배우로 같이 참여했었죠. 그래서 그 최지우 씨는 사실 영화 속에서도 매력이 있죠. 되게. 그리고 왜 그렇게 나영석 PD 그런 거 나올 때 보면 되게 털털한 성격. 네. 되게 근데 이미지는 그렇지 않은데. 네, 맞아요. 최주는 고현정 배우가 오히려 털털할 것 보이죠. 같은데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그러니까 약간 거기 헐떡헐떡 와일드해 나오잖아요. 뭐 나 미스 코리아야. 그래서 예쁘세요. 누구보다 예쁘세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감히 걔랑 나를 비교해? 아니 근데 영화 자체가 막 약간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고 그럴까요? 그 고현정과 맞아, 최지우가 맞아. 이제 막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것도 있고 그걸 실제로 연출한 건지. 연출이지. 아니 근데 또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현정이 나름 감정이입을 했다. 약간 시기와 질투의 그건 감정을 느끼고 있겠지. 있었다라고 그건 있겠지.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기자들이 기자들이. 예. 근데 그건 꼭 최지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보다 예쁘거나 잘 나가는 배우에 대한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혼을 또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 그걸 딱 열등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자꾸 얘기하죠. 그렇게 설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아. 설정이고 그 부분은 이제 그 만들어진 대본이 있겠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왜 상대 그 라이벌로 이영애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약간 나이 세대가 좀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해갖고. 그 그런 영화 거 보면 나는 후반부에 설정인가 보다 싶었어요. 후반부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나름 열띤 토론을 가지잖아요. 네 라이벌은 누구냐?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느끼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게 있는데 뭐 세대를 넘어가면 예컨대 네. 윤여정이 이제 아래 후배들 보면 굉장히 그냥 귀엽고 귀여울 정도지 막 시샘한다거나 그런 게 없다. 뭐 네, 이렇게 동년배에서의 라이벌이지. 네네 동년배에서. 어. 그렇지.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먹여 살릴 스텝도 많은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원래. 아유 그래서 뭐 저는 안 싸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아니 뭐 레벨이 다르다. 수입이 좀 잠깐만. 되시나 봐요. 레벨이 다르다. 레벨루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대가 세대가 다르다. 저희도 약간 여배우 같은 세대 아닙니까? 막 이런 여기 대답을 안 할 말이 하네. 없네. 요즘 막 세대론이 한창 뜨고 있잖아요. 네. 이제 네. 막 인터넷에서 아니면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뭐 자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세대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Z세대? MZ 세대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지금 뜨고 있는 Z 세대로 분류됩니다. 아이고. 금방이야. 우리도 X세대였던 적이 우리 있었어. X세대였어. X세대였던 적이 우리는 아직 있었어. X세대인 거죠. 금방이야. 의미 없어. 금방 올라올 거야. X로. 근데 이 세대론이 아니네. 어떻게 쭉 가야 보면은 되네. 굉장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그죠? 마케팅 상술 네. 그래 마케팅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요즘 세대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예전에 X세대는 그런 게 아니라 대중문화 현상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뭐 오렌지족 아니면 서태지의 그 스트릿 댄스족 그때 그런 건 돈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나타난 규정할 수 없음의 X거든 그게. 그래서 그 애들 가지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서태지나 이런 애들은 길거리에서 그냥 쓸어가는 청바지 입고서 힙합하고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세대들을 말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세대론이 다 이제 굉장히 좀 그냥 경제적인 되게 수치화로 네. 자른 느낌이 좀 나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건 좀 아니잖아요. 구분하는 게. 어떤 문화적 속성이 있는 걸로 그쵸. 좀 나눠져야 되는데. 갈수록 좀 맞아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여배우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새길로 잠깐 샌 거죠. 네. 아니 여배우들도 이제 세대로 나뉜다 이거지. 네, 60대. 60대 그다음에 50대? 뭐 50대 이미수. 그때는 50대 그다음에 이제 40대, 40대 고현정. 20대 20대. 네. 이렇게 나뉘는 세대들 간의 여배우들의 문제를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주목을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겨우 살렸네. 겨우 구해왔네. 이 사람들은 수렁에 빠진 내 팟캐스트 겨우 건져내네. 제가 아닙니다. 세대 얘기한 건 저쪽. 아유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연습자겠어요. 세대. 자기 자꾸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다가 세대 쪽으로 빠졌죠? 자기 그러니까 Z세대 서로- 세대 아니, 강조하려고. 세대끼리 이제 서로 기랑하고 이제 막 갈등하고 시샘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걸 좀 만회하고자 영화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멘트들이 많잖아요. 대사들이. 그렇죠. 그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라이벌 상대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막 너의 돌아가면서 라이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최지우는 뭐 일본 시장을 그냥 휩쓸었다. 그리고 뭐 송혜교는 중국 시장을 휩쓸었다. 그때 우리 대망의 윤여정 배우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재래시장으로 충분하다. 이런 멘트가 와, 있었죠. 너무 기발한 재치 있다. 표현이었어. 네. 너무 진짜. 네. 재래시장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데 뭐 요즘 같아서야 뭐 재래시장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해외 마켓을 시장으로 접수하는 거 아니야. 나가셨으니까. 거의 뭐 글로벌 마켓이 된. 재래시장이 너무 재래시장. 커졌네. 근데 그렇게 언어 쓰는 거가 너무 정말 잘하시는 것 네. 같아. 예.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딱딱하고 쌀쌀 맞을 것 같은데 감성이 굉장히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거에 잘 맞춰주잖아요. 무한하지 않게 그 사람의 눈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김옥빈 배우랑 담배도 피고 야 너 뭐 맞아. 화장실에서 담배 배웠니?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맞아요. 피해서 담배를 피니까 그런 것도 당당하게 있었다. 피어. 똑바로 어. 앉아서 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에 굉장히 능하다.
10대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네, 맞아요. 네. 엄청 다가가는 모습. 카리스마도 오히려 이미숙 씨는 이 아래 위를 강조하잖아요. 우리 때는 말이야 영화 나 때는 현장에서 말이야. 말이야 모여가지고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요즘은 안 조언도- 그래? 막 막 이런 이러면서.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윤여정 배우가 마지막 대사에서 그런 말을 하죠. 기억력이 있는 한 대사를 외울 외울 수 수 있을 있는 때까지 난 연기를 하고 싶다. 그게 리얼한 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키키키린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키키키린의 120가지 말 그걸로 책 나왔을 때 네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 그때 키키키린도. 나이는 더 있어서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연세도 키키키리는. 많았죠. 근데 암 수술을 한 3번인가 했어요 그분도. 근데 투병을 하면서 계속 영화에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삶이야. 그냥 영화가 그냥 삶인 거야. 근데 70 넘어서 이렇게 대사 외울 정도면 맞아요. 80까지는 일할 거랍니다. 연습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성실 그 자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두 대충 하는 번째가 것 같지만 근데 차이나는 한 장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귀도 들려야 귀도 들릴 때까지. 귀도 들려야 되는구나. 두 개 다. 눈도 보여줘야 돼요. 예. 네, 찌라 씨가 좀 찌라 씨가 네네, 보일 때까지. 글자가 좀 작은 편이라서. 아, 네. 네. 웃긴다. 조건이 많네. 네. 아니 네. 요즘에도 찌라 씨 읽으실 때는 항상 안경을 이제 위로 올리시고. 맞아. 역시 우리가 세대가 한 4, 50년 나지 않습니까? X세대 힘들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대사를 가져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장면으로 설명을 좀 이 영화의 재미를 한번 더 해보죠. 자영업 어디가 좋았어? 저는 다 좋았는데 그걸 어떻게 콕 집어서 말하기가 좀 준비가 안 애매하네. 됐구만. 그런 우리 식의 책사님부터 멘트. 시작하시면 제가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미치겠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찐 방송 갈 때, 그러니까 다들 같이 모여서 사진? 아니 그러니까 다 이제 고현정의 멘트예요, 사실은. 근데 뭐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의 느낌도 나고 맞아. 그냥 개별적인 자존심으로 막 그 세대론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이긴 해요. 각각의 세대에서의 뭔가 입장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저는 고효정의 대사에서. 그게 뭐냐면 왜 윤여정이 자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지금 나한테는 주온 글씨였어. 뭐 이러면서 이 지금은 달라졌지라고 하는데 그게 바톤을 이어가지고 고현정한테 왔을 때 앞에 세게 말했던 고현정이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그때 이 얼굴 샷이 다 보이는데 그때 최지우도 눈물이 글썽이고 이쪽에 싱글들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싶은데 다들 눈물 글썽이면서 6명이 이제 하나로 뭔가 다른 세대이지만 동감과 공감으로 가는 그 지점에서 보면 고현정의 대사 그 장면이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로 되는 느낌이 딱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386이야 뭐야 이거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다른 세대의 뭔가 그런 특징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다 공통된 뭔가를 하나 찾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마지막에 좀 진하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 다 같이 눈물 흘리는 이혼 얘기하면서 이혼 얘기하는 이혼이 거죠. 이제 본인한테 윤여정 배우가 그러죠. 본인한테 주운 글씨였다. 그리고 그 금방 이혼했을 때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제안 한 2년 정도 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안 했는데 제안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현정 너는 9시 뉴스도 나오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 때는 죄였다. 그러한 굉장히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 물론 그렇다-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근데 않았지만. 바뀌어가지고 예. 받았을 때 지금은 좀 나아졌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 같다. 예. 라는 지점에서 다 똑같이 눈물 흘리고. 그게 벌써 근데 한 13년? 이렇게 12년 이렇게 지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희 씨는 그 이후로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훨씬 더
달라진 거죠. 네, 뭐 마침 우리가 오늘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있는데요. 음료수 이름이 홍삼수예요. 저는 이게 글씨가 아니, 잘 안 보여서. 이거 의도한 겁니까 오늘? 저는 아까 이게 글씨가 안 보여갖고 홍삼수로 보였어요. 홍삼수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간접 그러네요. PPL이에요? 아니, 연락이 오겠지 이제 광고 내려고. 아유. 저는 했습니다. 뭔가 사람이라는 게 근데 김민희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여배우에 대한 시선이 있지만 아주 담담하게 배우로서도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고 싶고 일상을 자기 즐기고 즐기고 살고 싶다고. 싶다 하면서 거기에 그 촬영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탁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팍 털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고현정은 머리 감고 그 약간 이 마법사 망토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오는데 김민희가 했던 말 그런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고현정은 시장도 함부로 못 가고 뭐도 사람도 못 만나는데 김민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일상도 당당하게 즐기고 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마 그 고단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유지할 수 있나? 그렇죠. 뭐 홍상수 감독의 그러니까 그 감독의 집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약간 이만희 감독 같이 그런 일인 거죠. 근데 김민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영화에서 김민희가 말하는 그 말투가 사실 그때는 이정재랑 사귀던 때가 아닌가요? 오랫동안 이정재 배우랑 사귀었죠. 그런데 또 이정재 배우는 더 정말 그 굉장히 유명한 또 다른 사람과 이제 밀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걸로 나와 있는 대기업의 이제 맞다. 네. 딸이면서 전 부인 기업인의 전 부인인 임세령 씨랑 이제 사귀고 있는 건데 참 여배우의 삶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김민희가 굉장히 그 이후로 좀 독특한 길을 걸었다. 근데 김민희 배우의 저는 사실은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를 전반부는 좋아하지만 후반부는 그냥 딱히 선호하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전반부라 그러면 하하하.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예. 하하하도 괜찮았는데. 하하는 유쾌하죠. 네, 그 이후로는 유쾌하고 일상적인 걸 많이 했고 그 이전에 좀 무겁고 약간 좀 의미를 막 우물에 엄청 빠진 뭐였나? 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뭐 오수정도 홍상수 아니었나요? 네. 오수정 영화 이은주 나왔던 그 영화가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김민희가 이제 홍상수 감독의 뮤즈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영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던 예전의 김민희를 거기서 네. 만나니까 감회가 좀 새로우면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나는 당당하게 내 일상도 살고 영화도 하고 싶다라는 말이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삶을 산다는 게 어떻게 뭐 본인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막 10년이 많은 걸 바뀌어놨네. 맞아요. 그쵸?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눈짓을 받아서 제가 아니 턱짓 아니고 턱으로 덕짓을 받아서 제가 좀- 없나 보네. 아니면 저는 있어요 사실. 준비 안 되신 분 두 분이나 있네요. 아유, 전 준비됐습니다. 한 분은 준비되신 것 같아요. 저 준비됐습니다. 저도 준비됐는데. 저도 준비됐습니다. 갑자기 자기발표를 하고.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공간도 그쵸. 하나. 네, 공간도 보고 찍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그 기자들이었잖아요. 그 사진 찍는 분은 실제로 사진 작가였고. 유명한 디자이너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죠. 네네. 예. 뭐 배우들 섭외하는 거기서만 이제 돈이 좀 들었을 거라. 날로 어쨌든. 먹었다가 맞는 거죠. 네, 모으는 데만 힘을 쓴 거야. 그래서 특별한 장면이라기보다 영화 보면서 막 주옥 같은 멘트들도 많았잖아요. 막 굉장히 이제 울림이 되는 멘트들. 그걸 이제 쭉 적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러다가 영화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받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결국에는 공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컨대 배우는 이제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똑같이 나이를 먹는 입장인데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배우가 나이 먹는 거는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맞아.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삶이 참 어렵다. 그 코로나 전에 2019년에 특별히 많은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구하라 또 자살을 선택하고 설리도 가고 그러면서 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 예컨대 20대 그렇게 수많은 연습생들과 또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연예인이나 배우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러한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건물주. 건물주. 예. 연예인에 대한 선호 또 거기 또 그와 또 반대로 이제 또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러한 고달픔 속에 살아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살을 선택한다는 그러한 비극을 보면서 참 공인으로서의 삶이 어렵겠다. 겉으로는 좀 화려하고 되게 근사해 보여도 실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공인 아니잖아. 공인 뜨면 안 그치? 되죠. 뜨면. 네, 뜨면 안 우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 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지. 유튜브 안 하고. 뜨면 안 돼. 네. 뜨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뜨고 싶다 뜨고 싶다. 그래서 안 떠. 뜨면 안 돼요. 저는 영화가 내내 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재밌는 대사들도 많고 사실은 이제 뭐 장면 이게 뭐 미장센을 따질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네. 대사 중심으로 이제 그쵸. 흘러가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게 이제 쭉 보는데 가장 그 감동적으로 가슴에 와닿았던 대사는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이제 우르르 나가면서 고현정이 뭐라 그러냐면 2차 가자. 그게 아주 사운드가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는데 멀리서 잡혀요. 맞아. 술 취해가지고 고현정이 2차 가자. 2차 가자. 분위기 너무 떴어. 이거가 참 저는 핵심이다. 여기서 맞아, 이제 맞아. 끝나고 영화를 다 찍었잖아요. 지금 네. 영화 다 찍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할 얘기 아직 남아있다. 2차 가자. 밤을 샜을 것 같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모이기 그래서-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도 생각된 게 있었어요. 2차 가자고 고현정이 외쳤을 때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윤여정 같은 경우에는 늘 불평불만했었잖아요. 본인은 10시에 그 어디 가야 스튜디오로 다 된다 그랬고. 복귀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뭔가 공인으로서 포장해야 되고 본인은 바쁘다. 본인 스케줄이 막 빡빡하다. 초반에 막 등장할 때도 그런 걸 신경 쓰잖아요. 그런 걸 좀 약간 보여주는 삶? 포장된 삶?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2차의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2차 가야 돼. 네, 2차 가자가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그 영화 하나를 이렇게 다 포장하는 아우르는 그런 대사인 것 같은. 그러니까 모든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을 쫙 녹여내면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네. 열리는 이런 멘트가 아닌가. 그래서 2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2차. 꼬꼬미님이 2차 가고 싶어서 그런 2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2차. 2차선 다리라도 불러야 되나요? 네, 네. 좋네요. 네. 여의도 그 KBS 방송국 앞에 호프집 이름이 2차 호프 있었어요. 네. 사람들의 감성을 구부려야 담아서. 되나? 자, 그러면 저희는 2부 여기서 마치고 3부 인문학 드레싱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vir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네. 이제 여름이에요. 네. 네. 반팔 입은 사람이 벌써 절반. 네. 네. 근데 이제 체온이 높으신 분들, 체온과 체격이 좀 되시는 분들
밤잠 체격이 네. 되는 사람 그 이제 대나무 돗자리 집에 다시 꺼내놨어요? 네, 찾아가지고 꺼내놓고 죽부인도 하나 꺼내고. 아유. 네. 뭐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좋겠네요. 벌써 콩국수 게시한 식당들이 꽤 많아요. 아우 콩국수 먹고 싶다. 와, 콩국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와, 단백질 진짜. 덩어리. 네.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좋아하는구나. 네. 네. 전 이렇게 오늘은 양보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하고 2차 콩국수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2차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책사님 아. 반응이 콩국수 안 좋아한다는 표정이잖아요. 아 콩국수 안 네,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론치들이 없어요. 아, 론치들이. 집에 가던가. 아니 딴 거 먹읍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콩국수 싫어하면 집에 가고 이게 뭡니까 지금? 다른 네. 식당에서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그 이재용 감독의 2009년 개봉작 여배우들을 윤여정 씨의 수상기념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3부는 인문학 드레싱, 본인의 이름과 함께 멋지게 한번 드레싱을 부어보시는 걸로 하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인문학 드레싱이 너무 이 책으로만 들어가. 그럼 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2명, 3명이 막 책을 가져왔었는데, 네. 오늘은 바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골고루 섞여 아, 있다. 네, 아니 네. 우리 좀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네. 책 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날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디스하는 거야? 제가 원래 나 문제 오랜만에 책 가져왔는데. 이거는? 맞아. 그림으로 더 많이 했는데. 뭘 오랜만에 가져오세요. 계속 책 읽으셨잖아요. 내가 전시장, 책을 계속 읽어. 전시장 뭐 이런 거 나- 있어요. 나 진짜 나 별거 보고 다 했어요. 왜 이래? 책은 갑자기 신여성이 더 많이 공격이 했어.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아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네, 온도가 그래서. 올라가면 사람이 다혈질이 되니까 좀 컴다운 해보시고요. 저희가 골고루 섞였다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근데 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네. 책을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준비하시고 꿈이 먼저 하십시오. 저는 한 2년쯤 전에 나온 책인데요. 신 스틸러에게 묻다라는 책입니다. 네. 신 스틸러라는 말 아시죠? 네, 영화에서 그렇죠. 주연은 아니지만 그 조연 배우로서 굉장히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들, 그분들이 없으면 진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감초 같은 배우들. 그렇죠. 약방의 감초? 라고 할까요? 톡톡 튀는 개성적인 연기로 전체 영화를 빛나게 만드는 배우들을 우리가 이제 씬을 훔친다. 그래가지고 씬 스틸러, 씬을 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분들을 인터뷰한 책이 있습니다. 모두 25명의 배우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에 또 우리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조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신스틸러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이 25명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얼굴을 보면 그 배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실 텐데 뭐 그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배우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알려진 배우들인데 극한 직업에 나왔던 진선규 배우. 진성규 배우는 네. 그다음에 더 테러 라이브에서 경찰청장 역할을 했던 김홍파 배우. 김홍파 배우. 네, 그다음에 암살에서 일본 경찰을 맡았던 정인겸 배우.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연기를 펼쳤던 25명의 배우들을 쭉 쫓아가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일이 25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네. 그런데요. 누가 썼냐 하면은요. 매일경제에서 그 오랫동안 문화부 기자를 했던 김시균 기자라는 분이 요 책을 썼습니다. 25명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써서 하여튼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5명의 배우가 전하는 다른 삶, 다른 철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북스토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하는 거를 요 인터뷰를 보면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주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화는 주연만 있어야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반드시 조연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조연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찌라시맨으로 뭐 네, 그래서 신스틸러에게 묻다. 이 발음이 정확해. 신스틸러에게 묻다. 발음이 좀 어려운가 봐요. 한국말로 멋지게 제목을 달았어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좀 더 느낌 있게 약간. 그러니까 신스틸러는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외국어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국말로 멋지게 표현을 해드렸어도 더 어땠을까?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신스틸러. 알죠, 알긴 알죠. 근데 네. 좀 약간 느낌이 우리말로 바꿨을 때. 약간 직업적인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느낌이 들어서 우리나라로 바꾸면 좀 더 인터뷰에 천착한 느낌이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기획이네요. 네, 네. 김시균 기자님, 아유 네. 멋진 기획을 하셨네요. 네. 네. 책 끝났습니까? 아니 인터뷰 내용 하나라도 소개를 그러니까 저 배우 어디선가 봤는데 누구였더라,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들을 그게 하고 답니 있네요. 그거는 네. 책 소개 내용이에요. 책 안에 내용 아니 중에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나온 조연 배우 인터뷰지 그래요. 와 우리가 너무 조연에 관심이 없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자. 늘 1등만 얘기하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출판사 서평에 보면은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영화를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삶에 대한 문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이제 담아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좋은 네. 기획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는 건 아유,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조연의 시간- 살만 해도 어디야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조연에도 그러니까. 편차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논문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던 배우들이 굉장히 좀 한정적인데 그 배우들의 출연 계기를 찾아보면 주연 배우와의 관계성이 높은 배우들이 조연으로 많이 나온다. 그 말은 결국 되는 배우하고 좀 연결이 있거나 친해야만 그나마 조연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 영국 배우나 이런 분들에서 새롭게 오려면 그거는 진짜 감독 눈에 띈다거나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선 조연도 쉽지 않다. 제가 바톤을 이어받으면 제가 이번 윤여정 통해 가지고 가장 와닿았던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최고만 얘기하는데 최고가 되는 삶에 대한 얘기를 좀 찝었잖아요. 윤여정이 최고가 아니어도 된다. 본인은 최중이 된다고. 최중의 삶으로. 최중이라는 말은 없는데 최중이 되고자. 우리가 너무 최고만 고집하는데 최중의 삶을 얘기한 게 되게 와닿았어요. 최중. 그러니까 그 중간만 가도 어디야.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뭔가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큰 변함없이. 기복 없이. 기복 없이 항상. 그래서 저는 윤여정의 이 매력에 빠진 요즘 새로운 신조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실 것도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까? 네. 자, 이 윤여정의 이런 매력과 이런 삶에 빠져든다. 이거를 네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상품은 없습니다. 한번 저는 그럼 기권하겠습니다. 네? 윤여정의 매력과 윤여정의 매력에 네. 이렇게 말하면 나올 것 같은데 스며들다. 윤매 너무 거기 스며들다. 윤매스다. 스며들다 있어요. 윤매스다. 윤스럽다인가요? 윤며들다라고 합니다. 다 갔는데 내가. 매자를 제가 매를 강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 전생에 뭔가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거나 윤며들다? 윤며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 들어봤어요. 준며들다도 있잖아요, 요새. 최준 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앞에 하고 이렇게 나와. 니곡내곡 유튜브 니곡내곡 부르는 네. 개그맨 골맨 있잖아요. 소리로 막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가수 옆에 놓고 자기 완전 그죠? 그 사람이죠. 우리 앞에 이름 중에 다 며들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꽃며들다, 꿈며들다, 생며들다 하나씩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다 되네. 자며들다. 자며들다. 네. 자며들단 좀 없어 보인다. 진짜. 네, 윤며들다라는 네. 말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윤여정의 매력에 빠져들. 이런 스며들다.
윤여정의 삶에 윤여정에 이제 스며들다. 사람들이 이제 빠져들고 있다 해서 나올만하네요. 윤며들다 네. 이제 나올만한 거죠. 네네네. 네, 이거고 그 인생 얘기를 하면서 존버라는 말을 또 다시 윤여정한테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보를 본인- 많이 네. 쓰죠. 전보는 이회수 작가가 네. 처음에 쓴 거 아닌가요? 꽤 됐죠. 이거는 네네. 오래 이제 오래됐죠. 된 건데 음. 자기가 이제 계속 인생은 버틴 거야, 버틴 거야 이러면서 다시 단어가 회자되고 있으니 자 오늘은 어휘 테스트로 제가 최중의 삶. 첫 번째 제일 와닿았다는 말은 이제 최중의 삶, 윤며들다. 인생은 존버. 존버. 네, 존버에 대한 거고요. 저는 여기 영화가 10대부터 60대까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해서 MZ세대를 알고 계시는지 또 그래서 MZ세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려고 MZ세대라는 언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네. 자, M세대는 몇 살을 얘기할까요? 우리 자영어? 아무튼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겠죠? 90년대 초반생이 아닐까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1980년대 초 81년부터 해서 꽤 길어요. 이게 90년대 중반까지. 90년대 중반. 이게 M세대 밀레니얼 세대이고 그 이후 90년대 이후니까 96년 97년부터 네. 해서 지금 2000년대 초반 2006년 5년 여기까지가 네 G세대. G세대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은 G세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세대. 이걸 이제 G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디지털 원주민에 더 구분하자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2000년대 오면서 어떤 IT적인 정보기술에 능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규정화하는데 G세대라고 할 때는 완전히 디지털 세대에서 자란 이 환경. 근데 자영업뿐만 아닌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 디지털 원주민의 색깔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해서 이 나누고 있어요. 세대론이 한계가 있는 거지. 예. 지금 이 MZ 세대론의 한계가 그런 거인 거지. 너무 인위적으로 좀 그러니까 기술 나눴다는 중심으로 생각? 나눴다는 예. 거지. 기술. 근데 이 MZ 세대가 2019년도 통계 자료로 보면 국내 인구의 34%. 그래서 되게 상당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니 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노령화가 많이 진전됐다고 했는데 이 MZ 세대가 그래도 한 꽤 되는 30% 거죠. 넘게 차지하는 네. 거는 참 폭이 예. 넓어요. 폭이 넓어서 왜냐하면은 그런가 봐요, 여기. 대학내연구소에서 나눈 걸 보면 80, 90, MZ가 나이로 1534 세대라고 하거든요. 25년 넘게 잡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1534면은 20년 네. 가까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자, 그 위의 세대는 이제 70년부터 80년까지 여기가 이제 X세대. X세대. 네, 원래는 근데 그 앞전에 나눌 때는 뭔가 역사적인 사건들이랑 좀 구분지어서 나눴는데 그러니까는 네. 그 이전의 세대로는 뭐 베이버 부머 세대? 베이비 부머는 사실 이렇게 알파벳을 안 붙였죠. 네. 그냥 베이비 부머도 인구학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인구가 많이 태어나서 부머인 거고 이제 X 세대 같은 경우부터가 이제 좀 다른 호칭을 붙였는데 막 그때 X 세대 성수대교 막 이런 거가 좀 있었던 게 X세대라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면 뭐 네. 욕을 많이 들었죠. X세대는 튄다 뭐 X세대. 되게 막 노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소비 지향적이라고 막 얘기했지만 사실은 X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문화의 거의 1세대. 그러니까 진짜 주체적으로 자기의 문화를 만들고 즐기고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세대인 네네. 거잖아요. 그 이렇게 좀 세대들이 구분을 지금 해줘야지. 이제 유재석 같은 X세대 한중간에는 유재석이라든지 뭐 뒤석진이라든지 뭐 이런 고세대들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데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놀고 네. 또 경험했기 때문에 기획이 또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어느 세대인가요? 여기 베이비붐 한번 계신 거 아닙니까? 베이비. 없어요. 베이비 부모는 여기 없어요. 네. 여기는 없죠. 네, 여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그 세대 얘기가 다 끝나신 건가요? 끝났습니다. 네. 이건 근데 세대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되게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MZ 세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G 세대 좀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88만 원 세대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세대들이 다 그렇게 소비나 기술에 능하고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것 같지만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네. 노동 현실이라든지 네. 주거 문화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4월 22일인가요? 그때 사고 났던 평택항의 그 이선호 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청년 세대들이 정말 그 뭐랄까 그 정형화되지 못한 죽음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꼭 죽지 않아도 죽음을 향하는 어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M세대, G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이렇게 하면 마치 모든 삶이 디지털 안에서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네. 이번에 이선호 군 사건을 보면서 그 이전에 이한빛이라든지 또 그렇죠. 김용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청년들의 죽음 특히 구의역 사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 세대론 안에 지금 들어가 있나라고 또 반성해 보면 사실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대론의 함정이에요. 네. 그래서 특정한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용어와 개념으로 네. 묶어서 네. 통칭하는 건데요. 그게 좀 가슴이 아프죠. 네,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내부의 차이를 다 그쵸. 얘기하지 못하는 맞아. 내부의 차이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나 네. 이런 그 것들 세대로는 굉장히 유용한 논리이면서 동시에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정교하게 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논리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짓는 건 너무 마케팅적인 느낌이 필요하긴 나죠. 하죠. 네. 왜냐하면 세대들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욕구를 조사하니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이선호 사건도 그랬고 너무 이게 가슴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같이 이 세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역사적인 어떤 현실 속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선 세대로서 그 앞선 세대로서 사실은 좀 미안함이 있죠. 미안함이 있고 더 공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대론을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 저도 사실 MZ세대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약간 이게 이게 이질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죄송하지만 그런 거 가져온 건 아니고 저한테도 그- 관심 좀 가지세요. 예, 저도 지세. 더 이상 어떻게 C세대라고. 관심을 가집니까? 정말 관심을 좀 띄고 버거워. 싶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때 그 조던 필 감독이죠. 그 겟아웃하고 어스 진짜 겟아웃도 명작인데 그 겟아웃이나 어스를 제작한 그 감독이 윤여정 배우에게 선물했던 그 샴페인 돈 페리뇽인데 여배우들 안에도 나와요. 그 여배우들 영화에 이제 야야야 이제 뭐 저 보석도 도착을 안 했는데 우리끼리 파티라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돈페리뇽을 가져와서 마시도록 하죠 하면서 이미숙 씨가 내가 이미 주문했어 올 거야 그러면서 고현정 배우가 아하 돈페리뇽이 오면 안주도 제대로 먹어야죠. 그랬더니 최주유가 밖에 나가서 사왔던 군고구마 일단 드시고 계세요. 안주랑 잔은 제가 준비할게요 하면서 돈페리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인문학 드레싱으로 술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럼요. 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인문학 술을 하면 진짜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가지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공부한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의 글인데 네. 이 제목 자체가 100만 원짜리 샴페인이라고 써 있어요. 비싸군요. 제가 성공하면 가져올게요. 어디 아니, 빈병 에디션에 따라서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싸도 20만 원대인데 제가 어디 빈병 팔아서 준비해 볼게요. 텀블러 들고 가면 싸지 않을까? 아니면 돈페리뇽 빈병판. 이 돈페리뇽은 네. 샴페인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예. 그래서 비싸기도 한데요. 모엣 샹동이라는 술하고 메브 클리코라는 3대 샴페인이 있대요. 근데 그중에 황제라고 불리우는 이름만 들어도 샴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네. 양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발렌타인 무슨 그죠?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돈페리뇽 안 비싸죠. 30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발삼 정도 돼야죠. 여기 또 술에 조예가 돈페리뇽의 역사는 350년. 그러면 우리나라 350년 된 역사에 술이 있던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중간에 다 안동 소주? 막걸리? 막걸리?
350년 전에 이제 1668년에 프랑스 쌍파뉴에 있는 베네딕트 오빌레어 수도원에서 제조한 와인이 시작이었어요. 수도원에서 술을 제조했다고요? 맥주도 제조하잖아. 포도주. 독일 맥주 다 수도원에서 나온 게 유명하잖아요. 1600년대. 그래요. 그런데 그 미사에 쓸 와인으로 처음 시작했대요. 네. 근데 오래된 거니까 유명해진 거고 발포성. 근데 윤여정 씨가 화이트 와인 좋아하는 걸로 나오고 그 윤스테이에도 샴페인 마시는 게 나오는데 화이트 와인 좋아하는 걸로 약간 나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기 재밌는 게 이게 발포성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와인 제조 과정의 부작용 정도로 생각을 했었대요. 이 발포된 게. 원래는 발포가 없어야 되는데. 효소 는 거죠. 그래서 피에르 페리뇽이 효모들이 만들어낸 탄산가스로 인해서 병이 깨지는 걸 목격하고 나서 저것도 새로운 맛이겠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피에르 페리뇽이라는 수사님이 이 병이 팍 폭발을 하는 걸 보고서 형제님 이리 와보세요. 저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어요. 돔페리뇽이 이제 처음 그러니까 하는 일화인데 이게 맛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 별로 같아요. 표현한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스파클링이 없었을 때 와인의 맛이라는 게 이 스파클링을 만났을 때 특히 화이트 샴페인 같은 경우가 스파클링이 딱 가미됐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눈이 띄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에르 페리뇽이라는 수사님이 그 뒤로 스파클링 와인 연구에 일생을 바치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샴페인 제조의 원조 피에르 페리뇽 수사님. 샴페인이라는 어원도 여기가 지금 샹파뉴에 있는 곳인데 샹파뉴의 영어식 표현이래요. 샴페인도. 그러겠네요. 완전 원조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상표법에 따라서 보호되고 있는 쌍파뉴 지방의 이 발포성 와인이 이 스파클링 와인의 원조이면서 아주 가장 그 클래식한 고전 명품으로 돔페리뇽이 있습니다. 돔페리뇽. 우리 신여성은 맛본 거는 아니죠?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저는 모스카토 다음부터는 직접 가져오세요. 네, 뭘 아, 봐야지 그래, 실물을 그렇지. 봐야지 믿지. 막. 인문학에는 술이 필수죠. 아니 뭐 아까 나한테 신스텔러에게 묻다 인터뷰를 소개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니 하더니. 와인을 한 잔씩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신 스틸러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음 좀 정확하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발음 할 말이 없어서 그 지금 막 서로 너무하네. 스틸러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아. 시옷이 2번 나와서 어려운 것 같아요. 명품 조연 이런 거잖아요. 원래 사실은 명품 조연. 그런 나는 나 무슨 감초 뭐 이런.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네 예, 넘어가야 되겠다. 자영업. 아직 안 했어요? 모르셨죠?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직 안 전혀 했어?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 딱 걸렸어요. 이거 딱 나 관심 그냥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필도 다 나 펜도 관심이야. 관심 기부했어. 네, 하도 관심을 제가 줘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배우들이라는 영화와 비슷한 맥락에 있고 또 같이 봤으면 재미있는 여배우들 영화는 나온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배우의 그러한 리얼한 삶을 영화로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여배우는 오늘도? 네네네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최근 거예요, 제목인데 최근 거? 2017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네. 주연이 누구냐면요. 문소리 배우입니다. 이 문소리 배우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예, 본인이 이제 직접 주연을 맡고 또 감독을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개봉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한 본인의 삶 그리고 본인의 그러한 현재의 그러한 생활 담담하게 그려냈는데 그러니까 배우로서 뭔가 약간 한계를 느끼는 거죠. 러브콜은 오지도 않고 또 원래는 이제 연기파 배우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었는데 이제 문소리가 그때 2017년이 이제 18년 차거든요. 배우 인생. 그러니까 약간 중견 여배우로 교체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혼란과 내적인 갈등과 이런 것을 3부에 걸쳐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구성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우로서의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문소리는 여기서 본인이 이제 오중고를 겪고 있다. 5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직업으로서의 배우 이게 첫 번째겠죠. 네. 그리고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예. 자식이 있으니까 연두인가요? 엄마의 역할. 연두. 예. 연두. 연두 저도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장준원 감독의 아내로서 그치. 또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또 며느리로서 또 친정 엄마의 딸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부침들을 이제 실제 상황들이죠. 그걸 이제 담아낸 그러한 영화입니다. 되게 막 짠하고 저는 봤습니다. 되게 짠하고 좀 하면서도 코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몇 가지 장면만 좀 뭔가 소개드리자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엄마로서 역할 친정 엄마의 이제 딸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배우니까 친정 엄마가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한 5개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치과 의사가 따님이 이제 문소리라는 걸 알아차리고 따님이 혹시 같이 와서 여기서 이제 사진 같이 홍보 차원에서 이제 사진 찍어주면 50% DC 해주겠다. 그래서 리얼하다. 네, 문소리가 이제 가서 이제 사진 치과에? 찍어주고 치과 원장님이랑 이제 사진 찍고 할인 받는 그런 부럽네. 것도 있고. 리얼하다. 네네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사실 문소리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고 그치. 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 활동도 했던 그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등산객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등산객들이 합석해서 술을 마신 자리 성령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원조냐고. 어디 뜯어 고친 데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만약 성령 했다고 하면 아이 뭐 요즘 좀 보는 게 다 결국엔 다 하구나 그런 편견이 있고 또 안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관리도 안 하냐 이런 게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령을 안 했다고 하니까 역시 민노당답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 상황이었겠죠. 그런 스토리들을 역시 민노당이야. 그건 좀 그렇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본인 얘기다 본인. 그러네. 그냥 그동안 이제 18년 동안 지금은 한 20년을 넘어섰겠죠. 배우로 살면서 그러한 사회적으로 받은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또 5가지 역할을 동시에 잘해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 압박감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낸 영화고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속에 담긴 어떠한 젠더적인 코드를 읽으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배우들 속에서 최지우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배우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수모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물 글썽이면서 여배우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꽤 있다라는. 그래서 그리고 그 뭐지? 마지막에 그런 멘트들이 좀 다 기억이 좀 남지 뭐. 그리고 여배우니까 그리고 이미숙 씨가 이미숙이 얘기한 거. 그러니까 임혜숙 씨는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이상형인데 내 이상형이요 했는데 술을 막 퍼마신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러지? 이런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 예쁘고 인기가 많으면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엔 디지털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약간 정형화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네, 여배우는 오늘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여배우는 오늘도 네. 문소리는 참 코믹하면서도 굉장히 짠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오늘 아주 좋네요. 인문학 드레싱이 아주 다양하죠. 저는 책이 제일 좋았습니다. 역시 자영업밖에 없구나. 아니 뭘 또 책이 제일 좋아. 책 내용도 소개 안 하셨는데. 그래 뭐 출판사 서평을 그냥 줄줄 읽으시더라고. 술도 한 잔 안 가져온. 아니 술은 제가 돈 벌면 사올게요. 근데 책은 내용 얼마든지 소개하시는. 인터뷰 한 문장이라도 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을 소개한 것만 해도 어디예요. 우리 다 몰랐잖아요. 제목이 자꾸 발음이 틀리시잖아요. 신 스틸러에게 묻다. 김시균 기자님, 네. 다 쉬우시네. 네, 아주 좋은 기획이었어요. 네. 그리고 돈페리뇽은 저희가 이제 쉽게 먹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 돈페리뇽 빈 병이라도 제가 주스면 꼭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